제가 설정한 행복의 정의는 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손해사정사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는 전문 컨설팅 기업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팀의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콘텐츠나 마케팅 브랜딩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우리 삶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복해지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많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동양의 고전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철학자들까지 이 행복에 이르는 저마다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40대에 접어든 지가 한참 된 지금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행복의 정의는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 빈도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불행한 상태를 벗어난다입니다. 행복은 감사하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온다와 같은 말들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딱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건 매우 힘듭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결핍이 되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이 지점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는 돈과 관계 그리고 건강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건져낸 돈, 관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전문 자격사인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시리즈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는 돈입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현 대한민국에서 전문 자격사인 우리가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한 달에 몇백만 원, 운이 좋다면 몇천만 원 정도를 꾸준히 모아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게 부를 일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본주의의 요체는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투자를 투기로 하면 평생 번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내 근로수당이나 사업수당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일찍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나 사업 소득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갈 길을 간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질 때가 타인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종속될 때입니다. 타인은 타인입니다. 가족이든 배우자이든 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남들을 돌보되 남들에게 돌봄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의 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자격시험을 합격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존경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너무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애석하게도 지금까지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번아웃이 와도 버티며 일을 하는 게 제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내년에는 휴양지에서 겨울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잠, 그리고 식사가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조금씩 나빠져 가니까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돈, 관계, 건강에서 오는 불행을 막는 것이 방어적 행복이고 적극적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적어보고 그 빈도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뭘 할 때 행복한가요? 적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을 때, 강아지랑 산책할 때, 잘 정리된 호텔 침구에서 나는 향긋한 향기를 맡을 때 행복합니다. 다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겠죠. 행복은 별게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불행해지는 것들을 피하고 행복한 순간들의 접촉면을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이 두 가지, 즉 방어적 행복과 적극적 행복의 균형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방어적인 행복에만 집착해서 불행을 회피하기 위한 인생만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무난하며 건강도 그럭저럭 유지하지만 삶의 깊은 의미와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피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복, 즉 좋아하는 일만을 쫓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늘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돈이나 건강, 관계에 소홀해지기가 쉽죠. 결국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꿈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행복의 원리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행복을 통해 삶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적극적 행복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손해사정사와 같은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공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왔죠.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긴 여정이죠.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체력을 안배해야 합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지나치게 달리기만 하면 지치고 번아웃이 옵니다. 반대로 너무 천천히, 너무 조심스럽게 가면 원하는 곳에 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삶에서 방어해야 하는 것들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할 행복을 명확하게 나눠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관계, 건강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행복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아주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형성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그런 순간들을 아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 전체가 행복한 습관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런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더욱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불행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을 발견하죠. 감사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전 마케팅 구조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걷는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츠였습니다.